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그 행동이 당신의 일생을 망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세의 송명자 씨는 정기적인 지인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고가의 장신구와 가방을 가지고 나갔던 송 씨는 도중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송 씨에게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하였습니다. 송 씨는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며 귀중품과 물건들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은 소홀히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외출할 때 귀중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젊었을 때와 같은 행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결코 활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고령자들이 일상 행동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특히 70세를 넘어서 주의해야 할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실용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은 나이를 먹는 것은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나이를 먹음에 따라 신체 기능은 서서히 변화해 갑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행동의 선택이나 마음가짐은 가족의 걱정을 줄이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만난 83세의 박선호님은 몇 가지 행동을 재검토함으로써 매일의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동의 재검토로 불안이 해소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리스크를 줄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지 실제 경험담을 예를 들어가며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조언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천천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귀중품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귀중품이 처음인지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가의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지 말기. 송 씨는 젊은 시절부터 고가의 액세서리와 시계를 착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고 외출할 때는 좋아하는 금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신구를 착용하고 모으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야 라고 미소 지으며 말하는 그녀는 장신구를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젊은 남성이 다가와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송 씨는 조금 긴장하면서도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의 시선이 자신의 시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 후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가며 현관문을 닫는 순간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시계를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웃 친구에게 상담했고 친구는 최근 노인들이 표적이 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습관이 뜻하지 않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송 씨는
그 이후로 외출 시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액세서리로 충분해라고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예상 이상으로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외출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말기. 이 씨는 지갑에 현금이 넉넉히 신용카드도 여러 장 있어야 걱정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항상 수만 원의 현금을 넣어두고 외출 시에는 그 지갑을 가방에 단단히 넣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동네 상점가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가방이 가볍게 끌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곧바로 시선을 돌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에 당황하며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은 무사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뛰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고 아들은 엄마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해요. 신용카드는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설득에 현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소액의 현금과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니고 있으며 외출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불안이 크게 줄어든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거운 짐을 들지 말기. 정 씨는 매주 화요일에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야채, 고기, 조미료 등 며칠분의 장바구니는 항상 무겁고 두 손에 가득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평소처럼 장을 본 후 미끄러운 보도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까워질 무렵 발과 팔이 흔들리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장바구니의 내용물이 흩어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 걸까? 라고 그녀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웃 친구에게 쇼핑 캐리어 카트를 사용해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건 부끄럽다라고 느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일찍 시도해볼 걸이라고 말하는 정 씨는 이제는 쇼핑 캐리어 카트가 그녀의 동반자가 되어 안심하고 장을 즐기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넷째, 조급한 마음을 억제하기. 이 씨는 매주 일요일 지하철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손주를 만나러 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날은 손수 만든 간식을 들고 손주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며 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서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역의 플랫폼으로 급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열차 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부상으로 끝났지만 역무원에게 부축받아 벤치에 앉은 이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저 손주를 빨리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로 다치다니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그날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늦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좋은 거요. 라고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행동에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시간을 15분 일찍 하거나 지하철을 놓쳤을 때는 다음 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만날 때 이전보다 더 밝은 미소로 늦어서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억제함으로써 그 사이의 시간이 더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5번째,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 77세의 강 씨는 이웃의 상황에 매우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주택지에 살며 오랜 세월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동네 주민들에게 오지랖 넓은 아줌마라는 별명을 듣곤 했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웃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행동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 걱정이 된 강 씨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자 이웃인 박 씨는 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걱정해 주신 건 고맙지만 밤중에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불편해요 라고 말하였고 두 사람 모두 어색해지며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강 씨는 자신의 행동이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방범협회에 상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협회의 회원은 그녀에게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적절한 창구에 상담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강 씨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 씨는 이상한 일이 느껴질 때 즉시 전문 기관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았고 그로 인해 동네의 분위기도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6번째, 가까운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한 씨는 30년 이상 살고 있는 집에서의 생활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 위험으로 변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현관의 단차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삐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넘어지다니라며 자신에게 놀란 한 씨은 그날 바로 자식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즉시 달려와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현관의 단차는 경사로로 바꾸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카펫이 깔렸으며 손잡이도 설치되어 집 전체를 안전하게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다니라며 한 씨는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집 안을 걸을 때마다 자식에게 배려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7번째,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기. 김 씨는 취미인 뜨개질이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두하며 가끔 식사를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한 결과 근육이 경직되었다고 지적받은 김 씨는 자신의 생활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해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이렇게 편해지다니라며 놀란 김 씨는 이제 취미와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8번째, 정보를 맹신하지 않기. 안 씨는 TV에서 방영되는 건강식품 광고를 보고 이것만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느끼고 즉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도착한 후 가족에게 이야기하자 딸이 엄마, 잠깐만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라고 정보를 찾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제품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된 안 씨는 즉시 반품했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상담하는 것이 더 안심이네라며 반성한 그녀는 그 이후로 무엇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이나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과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안 씨는 이제는 차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체력을 회복하는 작은 한 걸음. 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조금만 외출해도 피곤해지네라며 75세의 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활발했던 그녀는 몇 년 전 넘어져 발을 다친 이후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무리하다가 다시 다치는 것이 두려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자신에게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웃 친구 민 씨에게 초대받아 지역의 건강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운동 코치 선생님은 체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현 씨는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걸음, 매일 아침 10분 걷기. 강좌에서 배운 첫 번째 운동은 아침 10분 걷기였습니다. 코치 선생님은 특별한 도구나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충전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으로 뭘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걸어보니 아침 공기가 기분 좋고 점차 발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주는 하루 걸러 걷다가 점차 매일 걷기로 늘려갔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며 즐기면서 근처 공원이나 상점가까지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의자 스트레치. 다음으로 현 씨가 도입한 것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의자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코치 선생님이 가르쳐 준 간단한 동작은 하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은 채 한쪽 발을 앞으로 뻗고 발끝에 손을 뻗는 동작이나 양손을 위로 뻗어 몸을 천천히 비트는 동작 등이었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아침 식사 전에 5분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외출할 때 몸이 가벼워진다고 현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에도 할 수 있으니 계속하기 쉬워요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스쿼트 운동. 다음으로 도전한 것은 벽 스쿼트입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사용해 가볍게 허리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벽을 이용한 스쿼트로 단계 올렸습니다. 코치 선생님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하루에 3회, 5회씩이면 충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력이 생김으로써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 씨는 의욕적으로 임했습니다. 근육이 돌아오는 것을 실감하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하는 현 씨는 쇼핑할 때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발이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8가지 지혜를 받아들인 미래로의 한 걸음. 김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미경 씨는 72세로 남편을 잃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일상생활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베란다 화분을 가꾸고 오후에는 TV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의 건강 강좌 안내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70세부터 시작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라는 내용이 적힌 팜플렛에
그녀는 눈길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은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왠지 기분이 우울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조금 망설인 끝에 강좌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좌에서 얻은 깨달음. 강좌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분위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로 이야기를 시작하며 앞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의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가까운 위험에 주의하기, 체력을 유지하는 운동 등 8가지 지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 씨에게 있었던 해당되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조급한 마음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김 씨는 몇 주 전 넘어질 뻔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버스를 놓칠까봐 급히 움직이다가 발이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생각의 변화가 내 생활에도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김 씨는 강좌에서 배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날들의 시작. 다음 날 김미경 씨는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외출은 필요 최소한으로 했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걷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공원까지 10분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로 기분이 밝아질 수 있다니 그녀는 놀랐습니다. 더욱이 집안의 점검도 시작했습니다. 현관의 단차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거실에 카페 가장자리를 고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상태였던 집의 배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제는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장되는 세계. 운동도 조금씩 도입했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트레칭이나 벽에 손을 대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등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예전보다 하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정원에서 놀 수 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움직일 수 있다니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비싼 장신구를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선물해 준 목걸이를 항상 착용했지만 그것이 필요 이상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액세서리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것도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리듬 체조에 초대받은 김미경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라며 거절하려 했지만 체력도 돌아왔으니 도전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리듬 체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웃으며 몸을 움직이니 마음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주 1회의 문화센터에 갖는 일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깊게 하는 김미경 씨. 김미경 씨는 강좌에서 배운 가족과의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것이 사기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조금 소원해졌던 딸과 아들에게 최근의 일을 전화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다리기보다는 자식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정하여 연락을 하자 더 자주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엄마, 최근에 정말 밝아졌네 라는 말을 듣고 김미경 씨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들의 누적이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날들로 8가지 지혜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계속한 지 몇 개월, 김미경 씨는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강좌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산책은 어디로 갈까? 라고 외출을 즐기고 집에 있는 시간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앞으로도 나는 나의 페이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김 씨의 표정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손에 넣은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포인트는 모두 앞으로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한탄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생활에 새로운 배려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지금까지 이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짐을 가볍게 함으로써 외출의 부담이 줄어들고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주변을 정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작은 위험을 제거하고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소하지만 꾸준한 연락이 마음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의 자신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미래의 당신에게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즐거운 매일을 보내도록 합시다. 앞으로의 생활이 더 풍요롭고 희망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